근데 사실은 성인 ADHD 문제를 모르게 되면 다 처음에는 이 공전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환자분이 오셔갖고 얘기합니다. 나는 너무 화를 내요. 분노 조절 장애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충동 조절 장애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충동 조절 장애의 또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가 성인 ADHD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전문의 이종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성인 ADHD의 공전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성인 ADHD의 많은 분들은 과거에는 불안과 우울로 병원을 처음 찾는 일이 많습니다. 지금도 불안과 우울로 치료받고 있는 분 중에서 무시 못할 숫자가 성인 ADHD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이제 그분들이 성인 ADHD 문제를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은 이제 불안과 우울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보통 성인 ADHD 분들을 저희가 병력을 조사하다 보면은 청소년 시절 아니면 또 성인기 시절에 심한 우울증을 앓았다고 보고를 합니다.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좋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성인 ADHD에 관련된 진단도 받지 못했고 치료도 받지 못했다고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그냥 우울증인 줄 알고 우울증 치료를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성인 ADHD에 문제가 있는데 우울증 치료만 하고 불안증 치료만 하고 끝난 거죠. 보통 성인 ADHD의 한 70에서 80%가 공전질환을 갖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대체로 흔한 공전질환은 우울장애, 그다음에 불안장애, 충동조절장애, 그다음에 섭식장애죠. 먹는 거 먹고 토하고 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비만, 그다음에 조울병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가장 또 흔한 중독장애. 중독장애는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행위 중독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중독장애가 하나 그룹이죠. 그다음에 수면장애가 또 많습니다. 그다음에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 그다음에 편두통. 또 성인 ADHD 있는 분들은 상당히 여성분들 중에서 생리통이 심하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공전질환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인 ADHD 문제를 모르게 되면 다 처음에는 이 공전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환자분이 오셔갖고 얘기합니다. 나는 너무 화를 내요. 분노 조절 장애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충동 조절 장애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충동 조절 장애의 또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가 성인 ADHD거든요. 성인 ADHD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알코올 중독 환자가 옵니다. 난 술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병력을 잘 조사해 보면 성인 ADHD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알코올 중독 환자의 거의 20, 30%가 성인 ADHD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죠. 그리고 우울증이나 불안증으로 오는 분들은 주로 불안 우울증에 젊은 사람들. 갑자기 사실은요 20대 초반에 아니면 청소년기에 불안 우울을 경험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서에 이런 게 있어요. 아주 이른 나이에 우울증을 경험하는 사람은 조울병을 생각해 보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드무니까요. 좀 더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우울증을 경험할 나이가 아니니까. 근데 성인 ADHD를 가진 사람들은 아주 이른 나이에 우울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른 나이에 불안증을 경험할 수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자라면서 계속해서 실패와 좌절을 맛봅니다. 실패와 좌절을 맛보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겁니다. 자아 기능이 떨어지죠. 아주 취약해집니다. 나는 왜 이러지? 맨날 지적만 받거든요. 뭐 잘하는 게 없어요. 대표적으로 ADHD 있는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때 이런 사람 많잖아요. 수업 시간에 내내 잠만 잡니다. 내내 잠을 자요. 낮에 그냥 그걸 해요. 왠지 모르게 잠을 자요. 집중도 안 되죠. 그러고 나면 지적을 자꾸 받죠. 학업을 해도 학업 성취도가 없죠. 당일치기만 가능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도 이제 이렇게 겨우 해서 힘들게 올라갑니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냐? 잘 못 어울릴 때가 많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그런 대로 괜찮을 수 있는데 점차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지면 따돌림을 받을 확률도 높아지고 친구들하고 잘 못 어울리기도 합니다. 골목대장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좀 위축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수록 점점 취약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더욱더 불안과 우울에 취약해지게 되죠. 이유 없이 심하게 앓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이런 경우를 밟으면서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우울과 불안을 앓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성인까지 이어지는 거죠. 성인기까지 이어진 우울과 불안은 이제 치료를 받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물론 고등학교 때 치료받는 사람도 많아요. 중학교 때 치료받는 사람도 많고. 그러나 어쨌든 그냥 우울증인 줄 알고 치료를 받아요. 그러나 사실은 면밀하게 병력을 조사하다 보면은 성인 ADHD 문제가 함께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울병을 1, 2%로 보는데 유병률을 보는데요. ADHD 환자분들은 거의 10%에 육박합니다.
굉장히 ADHD와 조울병은 굉장히 연관성이 많습니다. 이런 ADHD 분들이 그래서 조울병의 병력이 많기 때문에 그게 있으면 또 같이 치료해줘야죠. 성인의 ADHD 자체의 증상이 심한 감정 기복이 있습니다. 근데 조울병도 감정 기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헷갈리는 거죠. 근데 하나 단순하게 구분한다면 조울병의 감정 기복은 주기적이고 성인의 ADHD의 감정 기복은 수시로 변한다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충동 조절 장애입니다. 충동 조절 장애는 물론 ADHD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장애는 정식 진단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붙인 진단이죠. 사실 정식 명칭은 충동 조절 장애에 속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충동 조절 장애의 원인 중에 한 축이 성인 ADHD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면 장애죠. 수면장애 ADHD 분들이 많은 얘기를 호소합니다. 낮에 계속 졸려요. 굉장히 불규칙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기도 하는데 충분히 자는데도 졸려요, 낮에. 또 잠을 자도 아주 깨끗하게 못 잡니다. 그런 경우가 동반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섭식장애, 먹는 거요. 굉장히 섭식장애와 ADHD는 연관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ADHD를 가진 분들이 또 비만율도 높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독장애.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그 다음에 스마트폰 중독,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우리가 행위 중독이라고 하죠. 운동 중독, 이런 여러 가지 중독, 이런 쇼핑 중독, 이런 경우에 ADHD가 많습니다. 이런 게임이나 이런 중독증하고 ADHD가 연관됐을까? 보상심리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그런 어떤 만족하지 못하는 욕구를 그런 거로 풀려고 하는, 그런 거를 통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심리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ADHD 분들은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흡연율도 높고요. 자꾸만 건강하지 못한 걸 무모한 운전을 한다든지 일반인에 비해서 ADHD 환자분들은요 운전법규 위반이 굉장히 셉니다. 신호 위반도 많고요, 과속도 많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딱지를 떼는 것도 많고 외국에서 조사한 데이터에 의하면 굉장히 많은 수가 ADHD 환자를 가진 분들이 운전면허 취소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음주운전도 많이 하는 율이 ADHD 환자분들한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존질환이 많죠. 그러면 자, ADHD와 공존질환이 같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ADHD 치료만 했을 때도 공존질환이 좀 좋아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ADHD 치료하면 다른 것도 같이 좋아지는 거죠. 조금씩 같이. 충동이 좀 더 나아지고, 충동성도 가면 화내는 것도 좀 줄어들고, 감정 기복이 줄어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잡생각 드는 거, 이런 것도 당연히 증상도 줄어들지만, 공전질환의 증상도 좀 나아집니다. 불안도 좀 감소했다 그러고, 우울한 것도 좀 덜하다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공전질환과 ADHD는 사실은 별도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공존질환 따로, ADHD 따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울증과 성인의 ADHD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울증 환자분이 집중력 저하가 오죠. 저번에 말씀드린 성인 ADHD의 주요 실행기능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실행기능 장애,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옵니다. 단지 우울증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구별을 할 수 있는 거죠. 우울증 환자가 보이는 그런 특성들과 성인 ADHD가 보이는 특성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문가가 구별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구별이 되지만 그래도 단순하게 본다면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우울증이 함께 있는데 ADHD 열심히 치료했어요. 선생님, 별로 집중력은 조금 낮은 것 같은데, 여전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뭔가 우울증 치료를 좀 게을리했나? 우울증도 좀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공존질환을 좀 치료를 좀 덜 했나? 이걸 한번 우리는 고민해 봅니다, 저는. 그래서 공존질환이 함께 치료가 될 때 좀 더 나아지죠. 그래서 공존질환을 같이 치료하는 것이 하나 원칙이기도 하고요. 또 ADHD 환자분들은 단순하게 약물 치료만 갖고 되지는 않습니다. 공존질환에 대한 약물 치료와 함께 거기에 대한 다양한 정신치료와 인지행동치료 같이 동반돼야 되죠. 그리고 공존질환을 정확하게 구별해내야 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구별해내야만 그 공존질환에 대한 서비스를 제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가져온 지금까지의 병력, 지금까지의 증상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해서 어느 것이 ADHD에 대한 부분이고 어느 것이 공존질환에 대한 부분이고 어느 부분들이 또 2차적으로 생긴 부분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치료가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ADHD는 성인 ADHD는 소아 ADHD하고 다른 점이 여기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성인 ADHD와 소아 ADHD가 다른 점은 하나가 공전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전질환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 공전질환을 잘 이 공전질환은 청소년기부터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기가 되면 더 되는 거죠. 왜냐하면 소아 ADHD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병을 앓다가 점점점 나이가 들어요. 그럼 성인이 되면 그런 자기가 하던 방식들이 익숙해져요. 어떻게 됩니까? 성격처럼 굳어집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성격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얘는 성격이 이래요. 근데 사실은 성인 ADHD로 인한 2차적인 성격화된 거죠. 그걸 구별해내서 치료를 해야 되죠. 거기다 공전질환이 가미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전질환 치료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성인 ADHD 분들은 그런 다양한 공전질환을 치료를 잘 하셔야 돼요. 특히 공전질환 치료를 이렇게 소홀히 하시게 되면 원래 가지고 왔던 문제들, 그 문제들도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공전질환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성인 ADHD 진단을 내려드리면 잘 못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널리 홍보가 돼야 됩니다. 성인 ADHD는 공전질환이 있는 질환이다. 이 공전질환에는 굉장히 다양한 게 있는데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우울증, 그다음에 불안증, 충동조절장애, 그다음에 중독증, 그다음에 수면장애, 그다음에 조울병,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 편두통,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기타 다른 문제들, 섭식장애, 먹고 토하고 이런 것들과 많은 부분 연관이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되고,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셔야 처음에 자신이 호소하던 질환도 치료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인 ADHD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공전질환의 존재입니다. 공전질환은 성인 ADHD를 치료한다고 저절로 좋아질 수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많은 경우에 공전질환은 별도로 치료를 해야 한다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